R&D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성에 대한 논의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지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서 서식을 받아보시면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대상 제품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개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개발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것의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왜 개발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해서는 이것이 어떠한 형태, 모양을 갖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도를 두는 것이 굉장히 설득하기가 유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또 어떻게 그런 구현할 것이냐,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how to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가 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스토리 전개 방법으로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어떤 산업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세탁기에서 여성이나 아동의 유아의 옷을 빨 수 있는 섬세한 세탁기를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품은 세탁기입니다. 미래 이슈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고 하더라도 엄마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산업은 어떠냐? 아직 세탁기는 고운 속옷을 중심으로 하는 빨래는 손빨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옷감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탁기를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개발의 목표는 예를 들면 옷에 마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손상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레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수화된 걸로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산업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세탁기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설명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논리 구성으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기정원의 사례로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의 샘플에 보면 인공관절 분야에 대한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우리나라의 경우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얼마? 2014년도에 142억이
연평균 3.6% 성장을 해서 2021년에는 181억 시장으로 이렇게 커져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인공관절은 뼈를 깎는 라스핑 기능과 이 삽입하는 해머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골성유화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시술이 난이하고 그 다음에 뼈를 깎으니까 뼈가 손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뼈를 깎은 부분이 다시 충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뼈가 용해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서 다시 수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기술을 이용해서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기술입니다. 많은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핵심 기술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핵심 기술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고 그것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개선하게 되는지를 이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 개발의 효과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표현 한 가지는 기술 진화를 요약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면 저는 무조건 제너레이션 1, 제너레이션 2, 제너레이션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보편적인 기술에 대한 또는 이런 방법들을 제너레이션 2에 넣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 그 옛날엔 어떻게 했어? 그걸 제너레이션 1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번에 내가 개발하는 것은 제너레이션 3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제기반사 실을 개발한 사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찰관의 복장 또는 소방관 또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구들을 보면 야광 테이프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필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필름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열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질도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필름 형태이기 때문에 클랙이 가요. 그러면 형광물질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실을 만들어도 실을 넣어서 야광 기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제기반사 실을 개발한다고 해봐요. 그게 지금 제너레이션 2예요. 막상 개발해보고 나니까 이 제기반사 실을 아웃도어에 붙이려고 한 건데 아웃도어는 이미 시장이 스판 기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출시하더라도 많이 팔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하냐? 스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기반사 실을 만들 거야. 실 자체가 늘어나기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너레이션 3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 1, 2, 3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도 쉽게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차별화, 독창성의 관점에서도 충분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D 사업계획서 작성. 이번 시간에는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표현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